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 밤을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때 오프닝 멘트 바꿔보겠다고 혼자 까불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입에 너무 안 붙네요. 죄송합니다. 이 밤에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2월 8일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제 라이브 방송을 원래 진행하던 그때 원정빌라라는 영화의 김선국 감독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행했어야 될 영화 이야기들을 많이 못한 게 좀 아쉬워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나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신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즈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즈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요고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고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시네필드를 위한 영화와 함께하는 1년 영화 명대사 캘린더 2025년 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팟캐스트 시네타운 19 PD들의 극찬을 받은 이 캘린더는 평단과 대중의 극찬을 받았던 12편의 명작을 담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스트 소울과 일러스트레이터 나산이 협업하여 각 영화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와 명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노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더 소울 스타일을 검색하여 구매해보세요. 쌍시옷 소울이 아니고 그냥 시옷 소울입니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어 조기 품절이 예상되니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이 특별한 캘린더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근황 토크 없이 빠르게 영화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플레이와 파라마운트가 컨텐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에 있는 영상들을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원래 파라마운트가 티빙에 컨텐츠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티빙에서는 다 내려갔죠. 이제 그게 쿠팡 플레이에 앞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 많은 분들이 구독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이 난리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영화인들도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진 평론가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제가 읽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지극히 위험하고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분노를 안길 수 있는지를. 하지만 참담한 기분 속에서도 우리의 시스템과 정신이 가장 큰 권력이 시도하는 폐악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감동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혼란이 있겠죠. 그래도 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그럴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공감되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지금 글은 정말 신사적으로 썼지만 이 정도면 굉장한 분노를 표시하신 거거든요. 이동진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뿐만 아니라 정성일 평론가도 본인의 X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즉시 저를 언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고 생각을 나누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영화감독 봉준호, 변영주, 배우 문소리 등 영화인 2,500여 명이
윤석열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명단 중에 손예진, 강동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배우 손예진과 배우 강동원이 아니라 그냥 동명이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해프닝도 좀 있었고, 영화인들도 이렇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본인의 생각들을 밝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윤석열은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도 진짜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팟빵 제 나이트 시네마 채널에 8분짜리 음성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 영화 소개입니다. 영화 대가족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르는 가족 코미디이고요. 연출은 양우석 감독, 출연은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배우가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38년째 운영 중인 만두 맛집 평만5개 사장 한무옥, 김윤석 배우가 연기합니다. 이 무옥은 외아들인 문석, 이승기 배우가 연기합니다. 문석이 스님이 되어 출가한 후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만옥에 문석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어린 남매가 찾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 시사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의외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개봉을 했었던 1승, 소방관, 그리고 다음 주에 개봉할 요 대가족까지 하면은 이 중에선 대가족이 제일 괜찮다라고 시사회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요일에 바로 예매를 해놨는데 보고 나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이미 선개봉을 해서 많은 혹평을 받았던 더 크로우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1994년의 영화의 리메이크작이 되겠고요. 빌 스카스가드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악마의 날인 10월 30일 까마귀의 저주로 죽음에서 부활한 에릭의 잔인한 복수극을 그린 다크 히어로 액션물. 에릭은 자신의 약혼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신비로운 까마귀에 의해 부활하게 되며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정의를 향한 여정을 펼칩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스턴스도 개봉을 하는데 저는 시사회로 미리 보고 왔죠. 강추하고요. 예상컨대 상영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장르는 스릴러이고요. 출연은 데미 무어, 마가렛 퀄리, 데니스 퀘이트입니다. 수상 내역은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부문 관객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때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올렸던 대스타였던 엘리자베스는 현재 TV 에어로빅 쇼 진행자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50번째 생일에 어리고 섹시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그녀는 서브스턴스라는 신비한 약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단 한 번의 주사로 젊고 완벽한 버전의 자신만의 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고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도 많으니까요. 요거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재개봉을 합니다. 2003년 작품이고요.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을 합니다. 제8회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도쿄 신주쿠의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3명의 홈리스가 주인공이고 크리스마스 밤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갓난아기의 대부가 된 이들이 아기의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신 분들은 너무 명작이라고 다 같이 입을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한 번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제작된 단편 영화가 CGV 단독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목은 M호텔이고요. 장르는 미스테리 드라마입니다. 러닝타임은 6분 31초. 그리고 CGV 전국 20개 지점에서 상영이 됩니다. 티켓 가격은 1,000원입니다. 줄거리는 평생 신세 한탄만 하던 노숙자가 우연히 호텔 열쇠를 줍게 되면서 펼쳐지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최신 트렌드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CGV에서 1,000원으로 감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 애니메이션 명작이죠. 아키라와 공각기동대가 4K로 리마스터링 되어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다 일본 버블 경제 시대의 문화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작품이고 전 세계 SF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명작이죠. 그래서 이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극장에서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맨날 라이브로 하다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네요. 이게 뭐 좋다는 건 아니고 소통도 해가면서 좀 피드백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익숙한데 이런 식의 녹화 방송은 굉장히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바로 영화 1승과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최초의 배구 영화 1승을 감상을 했습니다.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이겨본 적 없는 감독 김우진과 박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이길 생각 없는 구단주 강정원, 그리고 이기는 법을 모르는 선수들로 구성된 프로 여자 배구단 핑크스톰이 1승이라는 작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좋았던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구 경기 장면 연출은 좋았어요. 경기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뭐 다 좋았다는 건 아니고 딱 한 경기에서 배구공을 따라가면서 원 컨티뉴어스 샷으로 연출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원테이크는 아니지만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연출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 연출은 좋더라고요. 배구 코트 중앙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그런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경기들에서도 그런 연출을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자체는 좋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면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자체는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게 끝입니다. 이제부터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자기적인 연출과 대사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개그컷이에요. 자, 지금 팀워크가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이 인물들의 각성 계기예요. 라는 거를 너무 도구적으로 쓰면서 티가 팍팍 나게 찍어 놨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전반적으로 계속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개그는 취향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뭐 사실 다른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그컷에서 단 한 번도 피식이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개그 스타일도 저랑은 좀 맞지 않았고요. 배구 선수를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력도 많이 아쉬웠는데 일부 캐릭터는 실제 배구 선수분들이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실제 배구 선수들이 연기를 하시니까 배구 경기 장면에서는 그게 유효했을진 몰라도 일상적인 장면을 연출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어색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윤주 배우의 연기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베테랑에서 있었던 그 미스봉이 그대로 1승으로 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장윤주 배우가 세자매 같은 작품에서 보면은 연기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근데 베테랑이나 이런 작품에서 보면 좀 또 많이 아쉽단 말이에요. 장윤주 배우의 원래 성격이 좀 되게 쾌활하고 밝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보다는 세자매에서처럼 좀 다운돼 있고 진지한 역할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연 배우인 송강호 배우랑 박정민 배우는 당연히 잘 하는데 다른 모든 인물들이 연기를 못 해버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우진이라는 캐릭터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갑자기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별로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과거 컷을 촬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 그런 이상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느껴진 단점은 주요 인물들이 각성을 해서 잠재력을 뿜어내게 되는 그 동기와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고 충분히 공감되지도 않아요. 그냥 몇 장면 탁탁 하더니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싸우고 되게 빌빌거리던 인물들이 갑자기 각성을 해서 잘하기 시작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인공 팀의 급격한 실력 향상이나 개인 선수들의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나 과정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니 관객들이 인물들의 감정 변화에 공감하고 감동을 느끼는데
큰 장애물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이 돼야지 마지막 경기에서 그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왜? 싶을 정도로 등장인물들이 한순간에 각성을 해버리니까 감동적이어야 할 그 마지막 장면이 그냥 슴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승은 좋은 의도와 몇 가지 봐줄 만한 그런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향후 한국 스포츠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영화 제작 관계자분들은 이 영화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승에 대한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방화 참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소방관들의 헌신과 용기를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초반과 후반부에 등장하는 화재 진압 장면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건물 내부를 누비면서 인명구조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마저 숨막히게 만드는 듯한 그런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현실감을 위해서 CG불이 아니라 실제 불을 사용했다라는 점이 긴장감에 큰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소방관들의 시점에서 화재 현장을 담아내니까 관객들도 마치 그 현장에 함께 들어가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더라고요. 불길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인물들의 모습이라든가 연기에 가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통로들,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의 위태로운 모습들이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 위험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현장의 위험성과 소방관들의 노고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 해서 단순 그냥 오락영화가 아니라 소방관들의 현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이 영화가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루는 것도 좋았습니다. 출동 후에 겪는 트라우마, 가족과의 갈등, 동료와의 관계, 이런 소방관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서 좀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주원 배우가 연기하는 철웅이라는 인물은 큰 화재 사건에서 본인과 막역했던 동료를 잃는 그런 비극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철웅이 겪는 PTSD의 묘사는 소방관들이 겪을 법한 정신적인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생활을 다루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언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안함, 책임감, 이런 것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희생하는 거는 물론 화재 현장에서도 희생정신으로 현장에 임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직업으로 인한 그런 희생들이 좀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생생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을 단순 그냥 영웅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가진 인간으로 그려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방관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소방 장비와 인력 부족, 처우 개선, 아니면 시민들의 인식 변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 불법 주차된 차들, 그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해가지고 난처함을 겪는 장면이 여러 번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원 배우가 연기하는 그 인물이 그냥 악셀을 밟아서 다 밀어버려요. 그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래서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절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 주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 영화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아까 초반과 후반부에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러닝타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반부가 너무 지루해요. 이게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까지 극찬했던 거는 초반과 후반의 이야기고요. 중반부가 좀 지루합니다. 중반부의 내용은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그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이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게 그들의 노고를 기리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장면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반복되고 페이스가 느리다 보니까 이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게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말 같기도 하는 그런 감동적으로 다가오던 조언들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식상해지고 지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공감이 되지만 계속 들으면은 지루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고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좀 흐려지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방관은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직업윤리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한 작품입니다. 특히 화재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 그리고 소방관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반부의 전개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초반과 후반만으로도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실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을 위해서 119 기부 챌린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화 소방관을 유료 관람한 티켓 금액당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현금으로 기부하는 챌린지라고 하고요. 관객들은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 분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또한 100만 관객을 달성할 경우에 1억 1,900만 원을, 손익분기점인 250만 관객을 달성할 경우에 3억 원을 현금 기부하고 손익분기점 돌파 이후에는 추가 현물 지원까지 영화사에서 기부하기로 공약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 금액은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에 후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1승과 소방관에 대한 리뷰를 빠르게 마쳐봤고요.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대가족과 서브스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처음으로 녹화 방송을 시도를 해봤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한 녹화 방송은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